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 과학고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역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천과학고는 신설이 아닌 전환 방식으로 개교까지는 이제 2년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추진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만큼 개교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 확정 소식. 그동안 과학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됐던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 개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유치가 확정됐을 뿐 뒤따르는 고민도 있습니다. 부천고는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공모에 선정되며 시설 개선 사업비 230억 원을 확보한 상황. 학교 현장은 이미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첨단 과학 기자재 도입이나 기숙사 신규 설립 등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정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목고는 운동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부천고 야구부와 사이클부에 대한 거취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과학고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부나 야구부를 해체해야 되는 부천에서 담당하지 못하면 다른 도시로 이전에 전학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교육 쏠림 현상과 입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입시 학원과도 과학고 준비반을 신설하는 등 학생 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목고 관련해가지고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특목고 관련된 반 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때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입시 요강도 마련돼야 합니다. 부천처럼 기존 일반고를 전환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성남은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을 교육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는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 등과 함께 부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입학 가점이나 혜택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역 할당제 배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천시의 과학고 개교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관련 입시를 비롯해 지역교육 연계 정책들이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출생 정책의 뒤를 잇는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을 통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직 중인 24살에서 39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정책으로 인천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한편 한 쌍당 최대 100만 원 예식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에서는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정부 지원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처음 도입한 3종 출생 정책의 시행 결과 이듬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맺어주고 그리고 천원주택과 1% 대출이자 집들임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고 여기에 임산부가 태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억을 또 드리고 여기에 차비드림에다가 이번에 길러드림까지 해서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6종 세트를 현재까지 완성을 해서 오늘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실수로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거액의 현금을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이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딱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도왔던 이들에게 각종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돈보다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은 영웅들을 SK 브로드밴드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 집합시설인 자동 크리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았고요. 소중하게 쓸 돈을 잘못 투입을 해서 지금 집화장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 강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키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은 이제 저희 그 직원들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모이자 자식 가진 심정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머니 때고 또 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을 때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시작된 돈다발 찾기 대작전. 칼바람이 부는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넓은 공터에 쓰레기를 펼쳐놓고 손으로 일일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지면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돈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전체에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었습니다. 저도 사실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거니와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순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자 그 주변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도 했는데 한두 장씩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나도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5만 원, 만 원짜리 찾을 때마다 다들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받다는 수준으로 다들 소리치면서 이렇게 조금 찾고 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정도의 작업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2,600만 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튿날에도 소각장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며 몇만 원을 더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전액을 찾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액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게 저는 좀 더 죄송스럽거든요. 이날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은 폐기물 자동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 모두 13명.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청 관계자의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 담당자하고 그쪽에 집화장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차기가 잘 돼서 시간상 또 장소 여건상 잘 맞아서 찾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미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나 이 직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도 듣고 격려해 주러 왔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종 사랑 마음이 깊어지는 건데 세종시는 또 이들 2개 기관에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관심과 찬사가 부담된다는 직원들.
저희는 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같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적극 나서 도운 이들이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핵이 100%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충남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는 내란의 조기 종식과 탄핵이 필요하다며 헌재에서 전원일치 100% 탄핵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선 전략이 아니라 탄핵을 위해 당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계엄과 내란의 종식 그리고 탄핵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으로서는 힘을 합쳐서 대선의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조기 완성. 인천시가 2025 에이펙 국제회의 분산 개최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인천시는 12일 황효진 글로벌 도시정무 부시장을 단장으로 2025 에이펙 회의 준비 TF 첫 회의를 열고 실국별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열고 관련 주요 회의들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제주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인데요. 인천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 장관회의,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여성경제 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 등이 열리고 10월에도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외 학교와의 수업 교류 프로그램인 국제 공동수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국제 공동수업은 지난해 30개국 308개교에서 올해는 333개교로 22개 학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기존에는 자기소개와 문화교류 위주였지만 올해부터는 메타버스와 AI 생태 전환과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제 공동수업은 서울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부천 호텔 화재 등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경기도 내 화재는 7,931건으로 전년 대비 271건 줄었습니다. 도내 화재는 2022년 8,604건에서 2024년 8,202건으로 줄어들면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부천 호텔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23명, 재산 피해는 512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안산시의 한 업체는 약 10톤의 황산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성시의 한 업체는 비상 샤워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부식성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